한국은 세계 역사상 최고의 시위, 평화와 축제의 장이라고 평가되는 촛불 집회로 부정하고 무능한 정권을 아주 평화로운 방법으로 퇴진시켰습니다. 비록 서양에서 시작된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지만 한국 국민은 이 민주주의를 우리만의 방식으로 변화시켜 전 세계에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계 코로나 방역의 롤모델이라는 수많은 찬사를 들었으며 결국 그 결과 역시 전 세계에서 코로나 회복력 1위로 가장 훌륭하게 일상으로 돌아온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다 한류 같은 한국 문화의 성공으로 인해 요 몇 년간 세계에서의 위상은 이전의 대한민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세계적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나라이며 혁신적인 역량을 갖춘 선진국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부러움은 어느 순간부터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대선 후보들이 서로 경쟁을 하더니 독일에서 인권상을 받을 정도로 훌륭했던 대한민국 국민은 한국의 트럼프라고 평가받는 이상한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1등으로 만들어줍니다. 결국은 그가 그렇게 훌륭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K 트럼프라 불렸던 그는 대통령이 된 후 국내외에서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펠로시를 홀대한 후 심지어 바이든에게도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비참한 사고까지 터지면서 한국의 이미지는 끝도 없이 추락을 하는 중이죠. 그들이 말하는 왜 한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고이며 한국답게 해결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외국인들은 아주 많이 궁금할 것입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는지.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무슨 개소리야? 그전에 대한민국이 말도 안 되는 망해가는 나라였고 지금이 아주 정상적으로 돌아온 훌륭한 대한민국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과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지 하나씩 알아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날람입니다. 본편이 제가 처음 제작하는 영상이고요. 예술과 음악 매학에는 완전 문외한인 순수 공돌이 출신에 이런 영상 제작은 처음이라 조잡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편 제목처럼 우리는 성공적인 촛불 시위를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켰지만 왜 여러 사건 사고가 터지며 현재 국가의 위상이 바닥이 되었을까요? 서울 홍수나 이태원 사고가 자연스럽게 피할 수 없는 당연히 생겨난 사고일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외국인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보았던 자신들의 모국의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그들이 생각하던 한국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은 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저는 모든 원인은 언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영상을 만든 것은 언론을 읽고 알려드리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감이 좀 이상하죠. 언론을 읽는다라. 한글 덕분에 문맹률이 매우 낮은 현대 한국 사회에 기사나 뉴스를 못 읽는 사람은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기사나 뉴스를 보실 때 찝찝한 무언가가 있으실 겁니다. 언론에서 뉴스나 기사를 똑바로 작성하면 제가 읽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똑바로라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잠시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에 대해 쉽게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대상은 여러 원인으로 인해 결과를 유발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 다양한 사람들의 시각이 반영되어 궁극적으로 그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죠. 예를 들면 혼자 잘 놀고 있던 개구리한테 어떤 사람이 심심해서 돌을 던지면 개구리는 돌에 맞아 죽게 되죠. 몇몇 사람들은 비난을 하게 되고 만약 그 개구리가 생태교란 중이었다면 사람들은 칭찬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말한 똑바로 기사를 작성한다는 것은 첫 번째, 기사에서 특정 이슈에 대해 현상이나 원인을 설명할 때 과장 축소 왜곡 없이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이슈에 대해 판단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있는 시각이나 의견을 공정하게 제시하는 것이죠. 이러한 공정한 뉴스를 접한 국민이 개개인의 가치관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이 모이게 되고 현대사회의 가장 이상적인 이데올로기인 민주주의가 비로소 투표로서 실현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는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의도를 가진 가짜뉴스 및 쓰레기 뉴스들이 넘쳐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한국의 것이 언론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비유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가족이 있습니다. 부부 A와 B, 그들의 자식들 D와 E, 그리고 정체불명의 C가 한 가족입니다. 현재 A는 돈을 벌어오는 가장입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아침밥을 먹고 출근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선택지 중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볼일을 보고 화장지를 2장을 쓸지 비데를 쓸지 아침밥을 먹고 갈지 그냥 나갈지 출근하면서 대중교통을 타고 갈지 자가용을 타고 갈지 고민합니다. A는 그때그때 본인의 합리적 상황이나 근거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C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같이 살면서 집안일에 사사건건 간섭을 합니다. 만약에 A가 볼일을 보고 화장실에서 휴지를 2장만 쓰는 것을 보면 애들도 있는데 당신 너무 비위생적이야. 라고 말하고 비데를 쓰면 왜 아까운 물 낭비를 해? 수도세가 아깝지 않아? 라고 비난합니다. 아침밥을 먹고 출근하면 생활비도 모자란데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니? 아침밥을 먹지 않고 출근하면 네 건강 안 챙겨서 쓰러지면 가정은 누가 책임져? 라고 비난을 합니다. 자가용을 끌고 출근하면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기름값은
환경오염은 어쩔 거야? 라고 하며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하면 빨리 가서 돈 벌 생각 안 하고 버스 느긋하게 기다리니? 라고 비난합니다. 어떠신가요? 너무 억지 같은가요? 고작 두세 시간 동안에 A 자신의 합리적인 행동만 가지고도 이렇게 비난을 할 수 있습니다. 담배를 필 때도, 커피를 마실 때도, 일을 할 때도, 핸드폰으로 게임을 할 때도, 자는 시간조차도 비난을 하자면 모든 행동에는 비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주변에 이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제가 예시로 든 비난들은 틀린 말이 아닌 설득력 있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1 더하기 1은 2와 같은 산수나 과학 같은 사실 판단의 영역에서는 정답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지금 씨와 이지은 씨, 이지동 씨 중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는지 선택하기 힘든 것처럼 가치 판단의 영역에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데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본주의와 윤리도덕주의처럼 서로 상반된 가치가 상충하기도 하듯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은 항상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거시적인 국가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마찬가지로 국가가 행하는 모든 일 또한 칭찬과 비난이 가능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정치인을 뽑는 투표 자체도 다수의 지지는 반영되며 소수의 지지는 무시됩니다. 또한 핵발전소나 쓰레기 소각장 같은 시설을 특정 지역에 건설하는 과정도 국민 대다수는 좋겠지만 그 지역 사람들은 보상을 받아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개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 결정 및 행동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익을 보는 사람,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C가 하는 비난들은 과하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무튼 C는 A가 가장인동한 가족들에게 A를 비난하면서 부정적인 사람으로 인식시킵니다. 그러던 중 A가 건강이 나빠져서 B가 돈을 벌어오고 가정을 부양하게 되었습니다. B의 색깔이 빨간색인 이유는 그냥 우연입니다. B도 마찬가지로 출근 전까지 A와 같이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C가 태세 전환을 합니다. 휴지를 2장만 쓰면 휴식까지 아껴 쓰고 너무 절약정신이 좋네. 라고 말하고 비데를 쓰면 애들 건강을 위해 청결하게 하니? 좋아. 라고 칭찬합니다. 아침밥을 먹고 출근하면 가족을 위해 본인 건강도 챙기고 가장 자격이 됐어. 아침밥을 먹지 않고 출근하면 밥 먹는 시간을 아껴서 돈을 더 벌려고 하다니 훌륭해. 라고 칭찬을 합니다. 자가용을 끌고 출근하면 빨리 출근해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다니 능력 있어. 라고 하며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하면 교통비 절약도 하고 환경까지 신경 쓰다니 스윗하네. 라고 칭찬합니다. 만약 저렇게 살아간다면 자식들은 부모 A와 B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건 아까와 비교해서 더 대놓고 억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도 누구는 비난하고 누구는 칭찬을 한다면 그것은 옳은 일일까요? 제가 아까 한국 레거시 언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으니 이쯤 되면 A, B, C와 자식 D, E가 누군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C는 언론이고 A, B는 정부이고 자식들은 국민입니다. 저도 국민이고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국민인데 너무 우리 모두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보도 아니고 언론이 똑같은 상황에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린다는 것을 자신들이 인식 혹은 눈치채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과거에 저 또한 그랬고 모두 그런 막연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들은 언론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설마 저렇게까지 편파적일까? 라는 생각을 했겠죠. 언론이 감시 기능을 어느 정도 잘 수행하고 있고 공정하게 평가를 한다고 믿었겠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위에 언급했듯이 언론은 특정 대상에 대하여 항상 나쁜 영향만 부각시켜 무능력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잘하고 있거나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넘어갑니다. 그냥 단편적인 인식만 가진 채로. 우연하게도 이 모든 기사들이 긍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빨간당과 관련된 기사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몇 달 혹은 몇 년 뒤에 다른 정권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사를 찾아보는 사람은 단언컨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언론이 말하는 대로 무의식적으로 인지를 하고 넘어가죠.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동일한 국가 행정에서 그들이 싫어하고 비난을 해야 하는 정권이 집권하게 되면 언론은 본인들의 평가를 손바닥 뒤집듯 바꿉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정권에서는 모든 것이 잘하는 행동, 또 다른 정권에서는 모든 것이 잘못된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어버립니다. 기사를 하나씩 살펴보면 동일하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된 결과를 평가하는 사진입니다. 보수 정권일 때는 집이나 부동산을 가진 기득권층에 빙의하여 호가가 오르고 난리 났다며 좋아하며 진보 정권 때는 집이 없거나 전세를 사는 빈곤층에 빙의하여 정부 실패로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보수 정권 때는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에 대해 공짜로 쏜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진보 정권 때는 교통공사의 적자를 걱정하며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듯한 부정적인 기사를 냅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기사에서는 북한과의 통신 전화선 라인을 연결한 것을 두고도 내로남불 투성이의 기사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마스크 대란 당시 자주 언급하던 대만과 비교하며 국가가 마스크 관리를 하는 것을 칭찬하더니 진보 정권에서 국가가 마스크 관리를 하자 사회주의라며 비판합니다.
또한 코로나 백신 덕에 일상으로 돌아간 영국을 찬양하더니 한국에서 일상회복 1단계 조건인 백신 접종 70% 이상을 달성하자마자 회식 극혐이라고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합니다. 웃기게도 이 예시들은 대부분 동일한 기자, 동일한 언론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김건희 여사 때는 다들 무슨 오더를 받기라도 한 것처럼 거의 수십여 곳의 언론사가 동시에 동일한 내용과 사진의 호의적인 기사를 작성하고 수천만 원짜리 목걸이 착용은 고품격 외교라고 칭찬을 합니다. 반대로 김정숙 여사는 옷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 가지고 악의적인 기사를 내더니 그 다음은 몇만 원짜리 브로치를 수억짜리 브로치로 조작 기사를 내면서까지 비판 기사를 냅니다. 처음에는 2억짜리 까르티에 명품을 찬다고 온갖 비난을 하더니 나중에는 영무인이 모조품을 착용했다고 비아냥거립니다. 오죽했으면 브로치 제작자가 자기 제품은 까르티에랑 다른 제품이라고 조선일보에 전화랑 문자를 몇 번씩이나 하는 일까지 일어나겠습니까? 자세히 읽어보면 조선일보는 그 제품이 까르티에 제품이 아닌 걸 알고서도 계속 가짜뉴스를 이어갔다고 하네요. 과연 이런 것들이 언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저런 식으로 뉴스나 기사에서 한쪽 진영은 긍정적인, 다른 쪽 진영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면 기사를 보는 시청자들은 잠재적으로 그 평가에 동조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10년 전 EBS에서 방영한 다큐프라임 킹메이커 2부 중도파는 중간에 있지 않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중도파가 진보와 보수 중간에서 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예상을 깨는 내용의 다큐입니다. 지금은 이미 KTX 일부 노선이 SRT에 매각이 되었지만 방영 당시는 매각이 진행되기 전이었습니다. 방송에서는 하나의 실험을 하게 되는데 같은 내용, 다른 뉘앙스의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는 KTX 일부 노선을 사기업에 매각하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또 다른 하나는 고속철도의 경쟁체제 도입에 찬성하십니까? 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은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두 번째 질문의 대답은 찬성의 비율이 많아지고 심지어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위에 예시로 보여드린 기사들처럼 동시에 두 개를 비교하면 사람들은 속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여 그들의 의도를 언어라는 프레임으로 가둬버리면 사람들의 인식은 그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단 하나의 설문조사도 이러한데 편파적인 기사를 수년 혹은 수십 년간 보게 되면 과연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런 식의 수많은 편파적, 내로남불적인 기사들이 현재 한국 언론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스탠스입니다. 그리고 아주 하급 스킬이죠. 고작 몇 개의 예시만 가져와서 말한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예시는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저런 식으로 작성하는 기자나 언론이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기사는 관심을 가지고 뉴스나 이슈들을 본다면 누구나 정말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교모하게 왜곡되고 조작된 기사들입니다. 한국 사회를 망치고 있는 언론이 어떤 식으로 기사들을 쓰는지 다음 영상들에서 하나씩 소개해드릴 것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